ATR 피브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드니 디스펑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스롬보 엠볼릭 이벤트랑 블리딩, 그리고 카디악 데스나 뭐 올코즈 데스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비가트란이든 아니면은 에독사반, 리베록사반, 아픽사반 같은 경우에는 도우즈가 또 정해져 있고, 도우즈에 따라서 그 레날 펑션에 따라서 도우즈를 감량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그 키드니 인서피션시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더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그 결과치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몰라서 더 도우즈를 더 감량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요번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계획을 하게 되었고, 이전에도 이러한 메타 아날라이시스가 계획이 되었긴 한데 이제 스터디 레벨에서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했던 것과는 반면에 요번에는 이제 모든 환자들을 일일이 다 인롤을 시키는 페이션트 레벨의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시행을 하여서 컴바인 AFR라는 레지스트리를 구축을 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약 7만 명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었고, 그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60 미만인 CKD 환자는 약 2만 4천 명의 환자들을 인롤을 시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컴바인 AF 레지스트리는 인디비주얼한 페이션트 데이터 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모았고, 이 7만 7천 명의 환자들의 데이터는 릴리 스터디와 라켓 AF, 아리스톨과 인게이지 AF 환자들에서 이제 다 추출이 되어서 인롤이 되었습니다. 그 페이션트들은 이제 세 가지 군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스탠다드 도우즈와 그리고 임의로 도우즈를 줄인 로우월 도우즈, 그리고 와파린으로 구성이 되었고, 스탠다드 도우즈와 로우월 도우즈의 이제 차이점은, 로우월 도우즈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도우즈를 감량한 게 아니라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도우즈를 감량한 걸 로우월 도우즈라고 해서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은 이제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 올코즈 모탈리티를 이제 그 에피커시 아웃컴으로 잡았고,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ICH와 메이저 블리딩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텐션 투 트리트먼트 이제 아날라이시스를 진행을 하였고, 한 가지 약을 이제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약을 끊은 뒤 이틀 뒤까지 팔로우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EGFR 콕스크롭 가우트 이제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였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큐빅 스플라인 커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콕스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환자 인롤은 7만 1,000명이 인롤이 최종되었었고, 거기에서 이제 CKD 이제 4 이상인 환자는 510명 정도였고, CKD를 감에 따라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P-밸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피메일이 좀 더 많게 되었고, 그리고 나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EGFR이 90 이상인 환자들은 약 90 이상인 환자는 62세 정도였는데, EGFR이 30 미만인 사람들은 80세 이상으로 차이가 있었고, 몸무게도 더 적은 양상을 보였고, 안티플레이틀렛 유주도 더 많았고, 차드바스크 스코어도 유의하게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AF 타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펄먼트나 퍼시스턴트 AF이 훨씬 더 많았고,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도 더 많았고, 하트 페일리어도 더 많았었고, 하이퍼텐션 그리고 프리비어스 GI 블리딩이나 다른 논 GI 블리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스모킹 다이아베티스 스트로크 이벤트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GFR에 따른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이벤트를 보시면, EGFR이 낮아짐에 따라서 메이저 블리딩과 인트라크라니아 헤모리지가 다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CKD로 감에 따라서 이제 스트로크 이벤트와 그리고 데스도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요 이제 큐빅 스플라인 커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요 95% 컨피던스 인터벌의 1 이상인 하자드 레이시오를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와파린 페이버를 하는 것을 나타내며, 1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노악 페이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도즈 노악과 와파린을 비교한 그래프들이고, 메이저 블리딩은 노악과 와파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인트라크라니알 헤모리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EGFR 112를 기준으로 해서 122를 기준으로 해서 122 미만인 환자들에 있어서는 노악 페이버가 유의하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EGFR이 10 이상 올라갈수록 이런 트렌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p-value 값인데 p-value 값을 0.08로 해서 트렌드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 같은 경우에는 EGFR이 87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 노악 페이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p-value가 0.01로 해서 트렌드가 명확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스에 있어서도 77, 여기가 77 정도인데 77 미만인 환자들, 그러니까 CKD 환자들에 있어서는 노악 페이버하는 것을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표이고,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는 위에서 봤던 것처럼 스탠다드 도즈 노악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ICH에 있어서는 스탠다드 도즈 노악이 훨씬 더 유리하게 122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더 좋고, 그리고 시스테믹 엠볼리즘이나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 87 미만인 경우에 스탠다드 도즈 노악이 훨씬 더 좋고, 데스에 있어서도 77 미만에 있어서 스탠다드 도즈 노악이 훨씬 더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도즈 노악과 그리고 로우 도즈 노악을 비교를 했을 때 EGFR이 77에서 140 사이에 있어서는 로우 도즈 노악이 조금 더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60 미만의 그런 CKD 환자에 있어서는 메이저 블리딩에 큰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ICH에 있어서는 47에서 116 사이에 있어서는 로우 도즈 노악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스탠다드 도즈 노악과 로우 도즈 노악이 이제 47 미만인 환자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엠볼리즘과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0에서 98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스탠다드 도즈 노악이 있어서 훨씬 더 유의하게 더 적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데스에 있어서도 스탠다드 도즈 노악이 이제 30에서 42인 환자들에 있어서 더 적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디스커션 내용인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노악에 있어서 노악이 와파린보다는 훨씬 더 유의하게 더 좋다, 그 리듀스드 키드니 펑션에서 훨씬 더 유의하게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우 도즈 노악 사용에 있어서도 로우 도즈 노악은 세이프티 측면에서 ICH와 블리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에피커시 측면에서는 스탠다드 도우즈 노악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CKD 환자에 있어서는 스탠다드 도우즈 노악을 반드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와파린보다는 노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로 이제 디스커션 내용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테이션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타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수치인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이번 그 스터디에서의 리미테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EGFR이 25 미만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용이 안 된 것이 안타까운 그 리미테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각각 환자들을 해갖고 다 합친 건가요, 이게? 예, 그 랜더마이제이션 1대1로 다 되었었던 환자들을 다 합쳐서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전 연구 이제 메타아날라이시스가 이제 스터디 중점적으로 해서 스터디 인롤 형식으로 되었다고 하면 여긴 페이션트 레벨의 인롤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스터디 레벨이었는데 여기서는 페이션트 레벨의 메타아날라이시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을 그냥 합쳐도 큰 문제는 없나 봐요, 이게.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라 그러나 보죠. 예, 전부 다 랜더마이제이션 돼서 아마 이게 받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우도즈 안 좋다는 게 그러니까 오프 레이블하게 줄인 거 말하는 거죠? 아니요, 레이블하게 줄인 거는 로우 도우즈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드저스트 스탠다드인 거죠, 그게. 예, 스탠다드 도우즈고, 그 이외에 이제 더 무서워서 줄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릴라이랑 저 인게이지 두 예, 군데만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구나. 네, 또 맞습니다. 로어 도즈에는 프라닥사랑 닉시 하나만 있겠네요. 여기에서 로우 도우즈는 릴리와 그리고 인게이지 AF 환자들이 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시죠. 예. 없으시면. 예. 네, 다음 논문 리뷰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유로피언 하트 저널에 올해 발표된 내용이고, 카디악 컨덕션 디지즈와 라이프스타일 헤빗과의 상관관계를 보고 리스크 팩터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본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보면 교정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은 피지컬 액티비티가 가장 크고, 이제 하이 인텐시티 피지컬 액티비티를 한 사람에서 하자드 레이시오, 컨덕션 디지즈가 발생한 하자드 레이시오가 낮게 나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리뷰를 시작하면 카디악 컨덕션 디지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뭐 LVB, RVB 같은 경우도 카디악 모탈리티와 모비디티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LAFB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B나 컨저스티브 하트 페일러의 리스크 팩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고, 이런 이제 컨덕션 디지즈가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은 페이스메이커 같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펙션이나 그리고 크로닉 페이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컨덕션 디지즈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교정을 시켜야 될지 연구된 것이 적어서 이번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였다는 것이 이 논문의 그 목표입니다. 메소드는 프로스펙티브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코호트 스터디로 하였고, 총 5,200명의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병이 없는 제네럴 파퓰레이션이었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과 EKG를 주기적으로 팔로우하면서 병이 발생하는지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APB나 WPW 신드롬 같은 경우에 심전도 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모두 일단 배제를 시켰고, 그리고 하트페일러나 MI 같은 병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컨덕션 디지즈가 분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파티시펀트들은 백인들이었고, 그리고 이런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과 하이퍼텐션, DM,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와 같은 병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헤빗에서는 이제 피지컬 액티비티, 그리고 스모킹, 알코올 이런 교정 가능한 이런 인자들을 설문지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아웃컴은 컨덕션 디지즈는 AV 블락, LAFB, LPFB, RBB, LBBB, 그리고 인트라벤트리큘라 블락, 이런 블락들을 모두 ECG를 찍어서 비주얼 인스펙테이션을 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였고, 그에 대한 이제 데피니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오즈 레이시오를 구하였고, 카플란 마이어도 구하였고, 그리고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의 그 단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를 조사했는데, 하트펠러 MI에 대해서 보정을 하고, 안티 아르데믹 드럭에 대해서도 보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인프라이시안 컨덕션 디지즈 언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파퓰레이션 어트리뷰터블 프랙션도 역시 분석을 해서 이런 리스크 팩터가 얼마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총 5,050명의 파티시펀트가 있었고, 다음과 같은 컨덕션 디지즈가 이미 베이스라인에 있었던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표로 살펴보면
컨덕션 디지즈가 베이스라인에 있었던 환자들은 좀 더 나이가 많았고 남자가 더 많았고 논 화이트가 더 많았고 BMI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DM 하이퍼텐션 코로나리 디지즈가 있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리고 엑서사이즈 인텐시티를 베이스라인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노 엑서사이즈가 더 많이 발생했고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디지즈가 적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이나 스모킹은 영향이 모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스라인에 대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보면 유니베리에이트, 멀티베리에이트를 나타낸 것인데 비슷하게 오즈 레이쇼가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라이프 스타일 헤비트에서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오즈 레이쇼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스모킹이나 알코올은 그게 영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 제외하고 베이스라인에서 컨덕션 디지즈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036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에서 컨덕션 디지즈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를 봤을 때 그때의 표는 다음과 같고 인시던트 컨덕션 디지즈가 발생하는 경우도 베이스라인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대신에 이제 DM 같은 경우는 살아남았지만 하이퍼텐션 같은 경우는 멀티베리어블 아날리시스에서 그게 트렌드를 보였지만 유의성은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나머지 엑서사이즈나 스모킹, 알코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카플란 마이어로 이제 언제 컨덕션 디지즈가 발생했는지 그림을 그려서 보았을 때도 역시 하이 인텐시티 엑서사이즈를 했을 때 조금 더 리스크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을 했을 때 엑서사이즈가 했는 사람과 안 했는 사람 비교했을 때 한 20% 정도의 리스크 팩터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메소드에 말씀드렸듯이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를 많이 했는데 그런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를 많이 했을 때 모두 컨시스트한 결과를 보였다고 결과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컨덕션 디지즈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특히 피지컬 액티비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였고 BMI가 높은 경우와 DM이 있는 경우도 역시 리스크 팩터로서 작용을 했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모킹과 알코올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를 해서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운동을 하면 컨덕션 abnormality 디지즈는 이제 아테로스클로틱 프로세싱이나 엔도텔리아 디스펑션에 의한 그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런 파이브로시스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엑서사이즈를 하면 이런 것을 조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적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설명을 바로 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엑서사이즈를 많이 할수록 이렇게 리스크 팩터와 프리밸런트한 것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클리니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모킹과 알코올은 이제 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른 논문에서도 니코틴 익스포저가 AV 노멀 컨덕션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은 스모킹 자체가 이제 이런 히스 퍼킨지 시스템 컨덕션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과 뭐 일치한다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논문과 비교를 해서 나이와 뭐 남자에서 조금 더 이런 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역시 다른 논문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하이퍼텐션은 이제 그 멀티베리어블 아날리시스에서 인시던트 컨덕션 디지즈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파워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미 베이스라인에서 하이퍼텐션과 관련된
그 리스크가 이미 다 표현이 되어서 인시덴탈 컨덕션 디지즈 발생과는 연관이 없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히시안, 우리가 관심 있는 인프라히시안 컨덕션 디지즈와 관련해서 따로 분석을 한 것도 뭐 의미가 있는데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보여서 역시 피지컬 액티비티가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이 연구의 강점은 첫 번째 first population based study였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팩터와 컨덕션 디지즈와의 관련성을 이제 연구한 first population based study였고, 하지만 역시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은 observational study였기 때문에 이게 이 피지컬 액티비티가 있어서 컨덕션 디지즈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컨덕션 디지즈가 없어서 운동을 더 많이 한 건지에 대한 코즈가 여러 가지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는다는 것이 리미테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코호트는 그러면 아까 심전도에 나온 여러 가지는 다 자기네들이 팔로우하면서 이거를 다 본 코호트라는 거죠, 결국은. 진단이 이게 뭐 ICD-10 코드로 한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네소타 코드라고 해서 자기들의 코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코드를 매겨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엑서사이즈는 그리고 어떻게 측정을 한 거예요? 환자가 그냥 설문지로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인데 엑서사이즈, 스모킹, 알코올 모두 다 설문지로 했습니다. 엑서사이즈는 이제 설문지로 뭐 어느 정도 보기가 있었고 그 보기에 만족하면 뭐 6배치 이상이면 하이 인텐시티 액티비티라고 정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박희랑 교수님, 김대웅 교수님 뭐 추가 없으면 이걸로 끝낼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추석할 때